전술항공은 러시아 공군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중히 여겨집니다. 그것은 지난 세기부터 운영되고 있는 수십 대의 전투기, 공격기, 폭격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계속되는 경쟁과 후자의 5세대 비행기의 출현은 러시아가 라이벌인 F-35에 저항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세계에서 수호이 57을 보았고 국내 개발자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성공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러시아 전투기의 미래와 설계자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프로젝트의 발전 속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 뉴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코드명이 T-50이고 나토에서 펠론이라는 별명을 가진 수호이 57은 수호이 27을 대체할 수 있는 다기능 전투기로 구상되었습니다. 최초의 개발뿐만 아니라 미래의 항공기에 대한 요구사항은 지난 세기 90년대에 나타났습니다. 두 개의 소련 디자인 부서인 수호이와 미코야는 베르쿠트와 미그 1.44와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두 개 모두 자금 부족과 다소 긴장된 국가 상황으로 인해 결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운명에도 불구하고 시제품은 T-50의 개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날 5세대에서 사용되는 많은 기술들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2002년 그들은 현대 기계의 탄생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은 수호이 디자인 부서에 맡겨졌습니다. 불과 2년 후 미래의 항공기에 대한 실물 모형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콤소몰스크 온 아무르 상공에서 비행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시제품 조립이 이루어졌던 곳이죠. 참신함에 대한 근엄한 발표는 2019년 모스크바 인근 주코프스키에서의 에어쇼 막스 2019에서 주최했습니다. 수출 시제품인 수호이 57E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됐고 이는 곧바로 해외 파트너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같은 해 이 운송수단은 연속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2028년까지 76대를 인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중 첫 번째 4대는 이미 2021년에 동부 군구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국내의 뉴스 보도들은 이것에 대한 정보들로 가득했지만 한 해가 저물었고 우리는 여전히 비행기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마감일을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치명적인 기계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날개가 동체로 부드럽게 흐르는 일체형 방식에 따라 설계돼 인양력이 40% 더 높습니다. 러시아 미그 29나 우리 영웅의 전 모델인 수호이 27에서도 비슷한 디자인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와는 달리 펠론은 용골이 하나고 공기 흡입구 위에 표면이 있습니다. 또한 예상대로 파일럿의 부담을 줄이고 특정 전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개방형 아키텍처로 설계되었습니다. 동체는 70% 내마모성 복합재와 폴리머 탄소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무게가 4배 절감됩니다. 신세대 전투기의 장비에는 멜카라는 우스운 이름인 활동적인 위상 배열이 있는 작은 크기의 레이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00km의 범위에서 최대 62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레이더 모델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일반적인 단일 장치 설치 대신 전체 항공기 설계 경계를 따라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멜카는 항공기 측면과 통합되어 스마트 클래딩 역할을 하는 히말라야 전자전 시스템으로 보완됩니다. 시야가 좋지 않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과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다층 디스플레이를 가능하게 하고 추가적인 실제 상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연기로 뒤덮인 지역에서는 시스템이 지형과 다른 지상 물체를 마무리합니다. 항공기 자체뿐만 아니라 조종사의 장비에도 개선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유기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보호 헬멧 JSH-10을 받았는데 이 헬멧에는 표적 시스템, 야간 시야 보안경, 그리고 다양한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소 마스크 KM36M과 과부 하복, 고고도 조정복 등 2벌의 보호복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신기한 점은 투석기 시트 K36D5로 조종사가 최대 25km의 고도와 시속 1400km의 속도로 기내에서 비상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공기를 만들 때
가장 어려웠던 측면 중 하나는 엔진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의 항공기는 더 강력한 추진 시스템을 필요로 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모델에는 이즈델리 117이라는 1단계 트윈 터보 제트 엔진이 장착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호이 35나 수호이 30 CM과 같은 다른 러시아 비행선에서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겨울 이즈델리 30이라는 대망의 전개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엔진에는 업그레이드된 노즐에 산소가 없는 정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연료는 연소실에 들어간 직후 점화되었습니다. 게다가 2단계 엔진은 추력 벡터 제어 기능을 가진 새로운 노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즈델리 30의 전자 디지털 제어 시스템은 조종사의 작업을 크게 간편화하고 엔진 튜닝 과정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러한 엔진의 사용 수명은 40년입니다. 지금은 시제품에 불과하지만 2025년까지 전체 시리즈에 장착할 계획입니다. 디자이너들의 진술에 따르면 펠로는 마하 2.4의 초음속까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전 모델이 마하 2를 넘지 않고 미국의 유명한 아날로그는 속도가 더 빠르며 심지어 1.6 마하도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거리는 속도 모드에 따라 수호이 57이 2000km에서 4000km까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10톤이 조금 넘는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 이 미사일들은 은신처를 유지하기 위해 기체 내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미사일 중 우리는 K-77M 공대공 미사일을 언급해야 합니다. 그것은 최대 190km를 극복할 수 있고 아파 레이더는 그들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키며 미국의 AIM-260 합동 첨단 전술 미사일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근접전을 위한 최고의 미사일 중 하나인 R-73 미사일은 적에게 적 못지않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것의 적외선 탐색기로 시속 2500km로 300m에서 40km까지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투기들의 12개의 GPA에 비해 40개의 GPA를 견딜 수 있는 그것의 능력은 적들에게 피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 항공기는 기관 내 무장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6개의 외부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사거리 300km의 K-37, 245km의 레이더 KH-58과 40km의 X-38ME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그롬 E2, KAB-500S, KAB-250LG와 같은 다른 종류의 폭탄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곳에 설치된 수호이 57은 매우 인기 있는 GSH-301이기 때문에 대포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30mm 포는 분당 1500발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세대 진정한 비장의 카드는 무인 폭격기 헌터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전투기의 능력이었어요. 러시아 언론은 수호이 57이 한 대뿐만 아니라 전체 드론도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은 부조종사의 참여를 필요로 할 것이고 조종석에는 아직 공간이 없습니다. 새로운 러시아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터키, 알제리, 페루가 잠재적인 구매자들 중 하나입니다. 그 목록의 앞부분에는 또 다른 나라인 인도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공동 개발 과정에서 여러 대의 제트기를 얻을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 항공기의 성능, 특히 최신 엔진의 납품 시기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습니다. 게다가 인도는 처음에 러시아 디자이너들이 거절했던 2인승 모델을 구입하기를 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양 전문가들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호이 57은 가격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한 권의 복제품은 3천만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미국 모델의 몇 배나 낮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양상될 예정인 엔진과 관련된 논쟁적인 이슈를 제외하고 펠로는 그 세대의 특성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러시아의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리뷰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세요.